손흥민이 외면당했다. 토트넘 과욕 참사, 점유율 90% 달리고도 패배라니. 세 골 모두 토트넘 작품으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이유, 토트넘 1대2 웨스트햄. 그의 높은 기준을 생각하면 조용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계속되는 무승 행진에 캡틴 손흥민 30일 토트넘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토트넘 호스퍼는 8일 오전 5시 15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1-2로 역전패했다. 토트넘은 5경기째 무승의 늪을 탈출하지 못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에 그쳤다. 첼시와 울버햄튼 원더러스,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에 모두 패했고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만 무승부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이젠 5위 자리도 위태롭다. 토트넘은 일단 승점 27점, 8승 3무 4패으로 5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아졌다. 9위 웨스트햄, 승점 24점,과 격차도 3점에 불과하다. 승리가 절실한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택했다. 손흥민, 브레넌 존슨 지오바니 로셀소 데안 쿨루셉스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브 비수마, 데스티니 우도지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선발로 나섰다. 출발은 좋았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웨스트햄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로메로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전반 11분 우측에서 포로가 코너킥을 올렸고 로메로가 높이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돌려놓으며 속죄포를 터뜨렸다. 갈 길 바쁜 토트넘이었지만 좀처럼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전반 35분 로셀소의 발리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반 40분 쿨루셉스키와 비수마의 연속 슈팅도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엔 로셀소의 크로스가 웨스트햄 키르트 주마에 맞고 골대를 때리기도 했다. 달아나지 못한 토트넘은 후반 들어 연속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후반 7분 불운한 굴절로 제러드 보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29분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에게 역전골을 얻어맞았다. 우도지의 안일한 백패스 실수가 화근이 됐다. 결국 토트넘은 안방에서 역전패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경기 홈 3연패에 빠졌다. 캡틴 손흥민도 쓴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경기 초반 동료들에게 몇 차례 좋은 패스를 제공했지만 이후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리그 10호 골 사냥에 실패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약 88분간 슈팅 1회, 기회 창출 2회, 태클 성공 3회, 3분의 3, 패스 성공률 79%, 43분의 34 등을 기록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매겼다. 치명적 실책을 저지른 우도지와 호이비에르, 쿨루셉스키, 존슨과 함께 최하점이었다. 매체는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다. 그는 후반 막판 교체될 때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혹평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낮은 점수인 평점 5점을 부여했다. 매체는 그의 높은 기준을 생각하면 조용했다. 교체 장면에서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라고 아쉬워했다. 90MIN 은 손흥민에게 무난한 6점을 부여했지만 평가가 뼈아팠다. 매체는 토트넘이 우세했던 것을 생각할 때 손흥민의 영향력은 기괴할 정도로 미미했다. 라고 평했다. 한편 이 경기 손흥민은 후반 43분 알레오 벨리스와 교체되며 벤치로 물러났다. 그는 후반 막판 동료에게 패스한 후 쓰러졌고 이후로도 절뚝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웨스트햄 수비수 블라디미르 초우팔과 부딪힌 게 문제가 된 듯 보였다. 손흥민의 몸 상태를 묻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라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2. 승점 10점 삭감, 초유의 징계 에버턴. 기적 드라마 준비, 뉴캐슬전 3에서 0대0 오른쪽 화살표 강등권 탈출 성공. 에버턴이 정말 기적적인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에버턴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3에서 0대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에버턴은 강등권에서 탈출해 17위에 올라섰다. 경기 초반은 뉴캐슬이 에버턴보다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전반 13분 키어런 트리피어의 프리킥과 전반 17분 미구엘 알미론의 슈팅은 모두 조던 픽포드 선방에 막혔다. 에버턴도 물러서지는 않았다. 전반 19분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 높게 뛰어올라 헤더에 성공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곧바로 이어진 찬스에서도 루인의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다. 에버턴이 점점 기세를 높였다. 전반 30분 역습에서 드와이트 맥닐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다. 뉴캐슬도 밀려날 생각이 없었다. 전반 26분 트리피어의 크로스에 이은 알렉산더 이삭의 헤더는 골대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전반 40분 루이는 골대 바로 앞에서 하늘로 슈팅을 쏘아 올려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0에서 0으로 끝난 전반전의 흐름은 후반에도 이어졌다. 후반 6분 에버턴의 코너킥, 루인의 헤더가 굴절되면서 골로 들어가나 싶었지만 골키퍼가 미친 속도로 반응해내면서 위기를 막아냈다. 서로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승부는 후반 34분이 돼서야 흐름이 뒤틀렸다. 트리피어가 공을 놓치면서 어이없게 소유권을 맥닐에게 넘겨줬다. 맥닐은 직접 본인이 치고 들어간 뒤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뉴캐슬의 골망을 흔들었다. 뉴캐슬한테도 반등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후반 37분 결정적인 동점골 찬스가 알미론에게 찾아왔다. 루이스 마일리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알미론에게 향했다. 골문 바로 앞에서 시도한 알미론의 헤더는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후반 40분 트리퍼어가 또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전진 패스를 시도하려다가 빼앗긴 트리피어였다. 곧바로 에버턴의 역습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압둘라의 두쿠레가 마무리했다. 에버턴은 후반 추가 시간 6분 교체로 들어온 베투가 혼자 질주해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경기를 끝내버렸다. 에버턴은 이번 시즌 최악의 변수를 마주했다. 지난 3월 에버턴은 PL로부터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PL 사무국은 리그와도 무관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에버턴 재정 관련 조사를 맡겼다. PL 구단들은 3년 동안 손실액이 1억 500만 파운드, 약 1727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이 바로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구단은 사후제재에 처해진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해당 규칙으로 인해서 PL 구단의 기소 절차가 시작된 건 에버턴이 처음이었다. 에버턴의 지난 3년 동안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추정한 액수는 무려 3억 400만 파운드,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에버턴은 구디슨 파크를 대신할 홈구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데 막대한 건설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겹쳐진 결과였다.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손실액은 1억 2450만 파운드, 약 2048억 원이었다. 이에 독립위원회를 통해 PL은 에버턴의 승점 10점 삭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PL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징계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에버턴의 징계가 발표된 후 영국 BBC는 PL 역사상 두 클럽만이 승점 감점을 받았다. 미들즈브러는 1996에서 97 시즌 블랙번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해 승점 3점이 감점됐다. 2010년 포츠머스는 행정관리에 들어간 후 승점 9점을 감점당했다고 설명했다. 미들즈브러와 포츠머스의 시즌 결과는 강등이었다. 에버턴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 모두가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중이다.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도 에버턴은 강등권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승점 10점이 삭감된 후에는 최하위인 벌리와 승점이 동률인 19위였다. 지난 두 시즌도 극적으로 강등을 당하지 않았던 에버턴이기에 다이치 감독과 선수들이 이번에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대다수였다.
에버턴은 승점 삭감 징계가 발표된 후 첫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0에서 3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맨유전 이후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덧 17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승격팀인 루턴 타운,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심각할 정도로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에버턴이 강등권과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3. 7월에 리버풀 입단했는데 펠릭스, 바르사에서 같이 뛰고 싶어. 주앙 펠릭스, 24. 바르셀로나, 가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23. 리버풀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의 8일, 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펠릭스는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 한 명을 묻는 질문에 리버풀의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라고 답했다. 소보슬러이는 정상급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잘츠부르크 입단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2021년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마침내 B클럽 입성까지 성공했다. 리버풀은 지난 7월 소보슬러이 영입에 성공했다. 무려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위 이적료를 투입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입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소보슬러이는 특별한 적응기 없이 리버풀에 녹아들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경기 3골 2도움을 올리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향후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원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오른발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선수들도 소보슬러이를 주목하고 있다. 펠릭스는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소보슬러이의 경기를 좋아한다. 언젠가 소보슬러이가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소보슬러이의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보슬러이는 오는 2028년까지 리버풀과 계약돼 있다. 소보슬러이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필요하다. 재정이 열악한 바르셀로나가 이를 지불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